어느 날 문득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 얼굴이 분명히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모습이지만 순간적으로 정말로 저게 나인가 하는 묘한 이질감이 밀려오죠. 이렇게 친숙한 자기 얼굴이 동시에 낯설게 다가올 때 생기는 이상한 감정을 언캐니라고 합니다. 언캐니는 공포와는 다릅니다.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이지만 언캐니는 익숙한 것이 낯설게 변했을 때 생겨나는 기묘한 감정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을 볼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로봇의 표정, 손동작, 목소리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처럼 보이면서 완전한 인간은 아닌 그 애매한 경계에서 언캐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언캐니 밸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원론적 구조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종교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었고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았으며 기독교는 세상을 천상과 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근대 철학에서는 지식의 원천이 이성이냐 경험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데카르트는 실체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었으며 칸트는 세계를 현상계와 물 자체로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계를 두 개의 대립하는 항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것을 이항 대립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의 영화에는 반드시 빌런이 함께 등장합니다. 빌런은 단순한 히어로의 적이 아니라 히어로의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의 사도인 배트맨과 악의 화신인 조커는 언제나 함께 등장하죠. 두 인물은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겁니다. 배트맨에게는 언제나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경찰서 신문실에서 배트맨은 조커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조커는 오히려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Have all these rules and you think they'll save you. The only sensible way to live in this world is without rules. And tonight you're gonna break your one rule. 조커는 배트맨의 원칙을 비웃는 겁니다. 그 원칙이란 바로 살인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의란 상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사도는 어딘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배트맨은 항상 자신을 폭력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습니다. 폭력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가면을 벗은 브루스 웨인의 삶은 지루하고 공허할 뿐이지만 가면을 쓰는 순간 그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이지만 내면의 그는 폭력으로부터 쾌감을 얻는 도착적 쾌락주의자입니다. 고담시는 부패의 도시입니다. 정치인과 경찰은 마피아와 손을 잡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범죄로 내몰렸죠. 반면에 부자와 대기업은 호화로운 빌딩에서 파티를 열고 거대한 자본의 힘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브루스 웨인이 있습니다. 그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주인으로서 낮에는 철저한 자본주의자이면서 밤에는 정의를 외치는 배트맨이 됩니다. 악의 화신인 조커는 오히려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돈을 불태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It's not about money. It's about sending a message. 하지만 배트맨의 관심은 자신의 이해관계, 즉 웨인 가문의 부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배트맨은 범죄자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하지만 정작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사라지면 그가 폭력을 휘두를 대상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범죄의 뿌리인 가난과 착취 구조는 없애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짜잘한 범죄자들만 때려 눕혔던 겁니다. 그 결과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질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지젝은 배트맨을 혁명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배트맨은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체제의 수호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조커가 없으면 배트맨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조커를 없애기 위해서 싸우지만 역설적으로 조커가 사라지면 배트맨도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배트맨이 법의 상징이고 조커가 범죄의 상징이라고 보면 배트맨과 조커는 법, 범죄 게임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배트맨 스토리는 법과 범죄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순환적 구조를 보여주는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동수 교수의 언캐니한 것들의 목소리의 일장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언캐니라는 기묘한 감각을 대중문화와 사회현상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언캐니를 추상적 개념으로만 다루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사례들 속에서 생생하게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배트맨을 언캐니의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그는 낮에는 재벌인 브루스 웨인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폭력에 취한 배트맨으로 변신하죠. 이러한 이중성은 익숙한 영웅을 낯설게 만들며 바로 그 낯설미, 언캐니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2장에서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비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의식은 사라지고 오직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좀비는 살아있음과 죽어있음,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흐릿한 경계에 존재합니다. 익숙한 인간이 낯선 형태로 변형된 좀비는 언캐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종교, 특히 기독교의 체험이 어떻게 언캐니하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앙은 한편으로는 친숙함과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신은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기적, 종말, 심판과 같은 개념은 일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낯섦을 불러일으키며 바로 이 지점에서 언캐니한 경험이 발생합니다. 4장에서는 재난을 다룹니다. 평범한 일상이 낯설고 불안한 풍경으로 바뀌는 재난의 순간 사람들은 언캐니를 경험합니다. 지진, 전염병, 대형 사고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죠. 재난으로 붕괴된 일상 속에서 섬뜩한 낯설미 등장합니다. 이처럼 책에서는 배트맨뿐 아니라 좀비, 기독교, 재난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다룹니다. 저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불안하고 기묘한 느낌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장면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는 친숙함과 낯설미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학적 사유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철학자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는 이방인에 관한 물음, 그것은 이방인으로부터 온 물음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책 역시 언캐니한 이방인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그 이방인을 향한 질문이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기 위한 여정이다. 기괴한 것은 밖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언캐니 그 자체이다. 이방인에 관한 물음이 우리 자신을 향한 물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